재활용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거로 되죠. 예, 재활용한다고 예, 좋습니다. 아, 강원도 고성에서 나오는 양식 정수만.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 기자분들이 조금 늦게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이 도착하시면 간담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장을 다 왜 먹나?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기자들이 먼저 출발하고 있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좋아가지고. 아직 4시 반에 한 정도를 만나자고 했는데 늦겠네. 마이크 나옵니까? 예? 아, 마이크 있습니다. 나 방금 1급 기밀사항을 발설해버렸는데 어떡하노? 예? 4시 반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다고 약속했다고 그걸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거 좀 지어주세요. 네. 저 당구하신 것 같은데? 머리 좋아. 아니 하나로마트에서 출발하는 기자분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예. 도착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네. 인사 말은 뭐 대표님하고 원내대표님까지만 하시면 돼요. 대표님하고 원내대표님 두 분만 인사 말씀하세요. 나는 이거 바로 출발해야 되는 총장. 집중도. 아니, 그거는 당연하지. 당연하고.
어디까지 했는지.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전략처 남태콩 처장입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대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은석 원내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희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기용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박수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섭 의원님
수석 대변인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통 현장에서 물가 안정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현장 관계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양동환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GS 리테일 이경진 부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삼성 웰스토리 고경수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랜드 킹스클럽 김영성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롯데마트 권희랑 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T측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농지가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종아 상임감사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창국 부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문희철 수구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기찬 수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운도 유통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진행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간담회 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홍문표 AD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담회 함께 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민들은 하루하루 평범한 밥상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고물가는 그 평범한 밥상, 일상의 행복을 깨는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물가는 삶의 만족도와 반비례합니다. 경제 유기체에 있어서 고물가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경제 유기체에게는 고물가는 모든 합병증의 원인입니다. 이런 고물가의 원인 중에 하나는 현금, 쿠폰 이런 것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는 것이 고물가의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우리 서민들의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하나로마트 매장을 다녀왔습니다. 달걀은 한 판에 10,000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 할인을 한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사과는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가격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안정일 것입니다. 땀 흘려 노력한 생산자들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을 조정하고, 또 우리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무겁지 않도록,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밥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그 핵심일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급 안정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물가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통 구조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AT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번 명절에서도 수급 안정이 잘 돼서 서민들이 정말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늘 먼저 국민께 다가가고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잘 듣고 국회로 돌아가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정책으로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이 더 먼저 나서고 정부 여당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께 반갑다는 말을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지난 12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3% 올랐는데 생활 물가는 2.8%, 그중에 식품은 3.3% 올랐다고 합니다. 농산물을 따로 떼어서 봤더니 쌀값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작년 하반기 10월 달에 20kg 기준으로 했을 때 66,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 명절을 앞두고 쌀과 제수용품을 비롯해서 식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물가 상승이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지난 12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보다 1.9% 올랐는데 농산물만 떼어서 보면 5.8% 올랐다고 합니다. 생산 단계에서의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 상승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이 흐름이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논쟁이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당대표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소비 쿠폰식으로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필연코 돈이 많이 풀리고 그것이 물가 상승을 계속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고환율이 소위 뉴노멀이 되는 시대가 되어서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이 또한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 국민을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안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포퓰리즘 현금 살포 확장 재정은 당연히 궁극적으로 물가 압박과 환율 불안을 키워서 서민의 삶을 더 옥죄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지난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물가와 고환율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무대책이다 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데 대통령께서 대책이 없다고 하니 우리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고환율, 고물가 대응을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민 물가 대응을 위해서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함께하는 제1야당으로서 설 명절을 앞둔 국민의 장바구니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HT 홍문표 사장님이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물가 안정 사업을 포함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준비된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참고하시고 앞에서 우리 정책위원장님, 임미자 위원장이 생략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 장동혁 대표님이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송원석 원내대표님, 정정식 정책위장님, 정용 사무총장님, 그리고 우리 9분의 의원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말단 공사로서 국민이 먹고 사는 소위 먹을거리 생산을 어떻게 해서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중간에 놓여 있는 유통공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점이 있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 옆에 있는 수급이사 문인철 이사께서 말씀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을 보고, 저는 정책적인 제안의 말씀을 우리 제1야당 대표님과 모든 분들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농어촌의 농어민들, 축산인들은 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큰 테마만 있지, 죄송합니다만 국회도 정부도 강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모자랍니다만 작년 8월부터 TF팀, 기후변화 TF팀을 가동해서 7가지 아젠다를 만들어 갖고 5가지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전문인들을 모시고 나머지 2가지는 2월 3일에 마치게 되면은 이것을 좀 더 양당의 많은 정당에 말씀을 드려서 정책으로 입안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공사가 할 일이다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산물이 지금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 있는 이 밥상까지, 그러니까 논밭에서 생산되면 밥상까지 오는데 4단계, 5단계, 6단계를 거칩니다. 이 유통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단축할 거냐,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49.2%가 유통에서 마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만큼 생산자와 소비자는 제가격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유통구조의 현실이기 때문에, 마침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 법안을 좀 만들었고 지금 여기 와서 아주 나름대로 보약처럼 쓰고 있는 것이 온라인 도매법입니다. 모든 도매 상거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온라인은 24시간 풀로 상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 때문에 2년밖에 안 됐는데 1조 2천억의 매출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 역사상 단일 정책이 1조 2천억을 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국가가 또 정부가 활성화하면은 더 많은 농촌 농민들에게 수익이 올라가고 또 수요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집중적으로 더욱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안에 또 하나가 있다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겁니다. 이제는 농촌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논과 밭에 놓고 앱에 올리고 SNS에 올려서 내가 이러이런 농산물을 생산했으니 필요한 사람은 와서 사가라.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이 농촌에 가서 사가는 이러한 우리가 제도를 완전히 개혁을 해서 바꾼다면은 농촌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해서 서울로 도시로 팔기 위해서 국어로 이거를 마트로
그리고 호텔로 찾아다니면 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생산자는 이제 앉아서 파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농촌 현지에 가서 사가는 이러한 직거래 장터를 작년에 우리가 23군데를 했는데 아주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여기 삼성 웰스토리가 와 있고 SK, 카카오 이런 것과 우리가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물건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확대해서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K푸드, 한국 농산물이 지금 세계화가 되어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지금 유엔이 193개 나라인데 우리가 208개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보다 더 큰 나라에 한국 농산물이 수출된다는 것은 아마 이 좁은 땅에서 이거야말로 세계적인 하나의 새로운 정책인데 이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반도체 갖고 먹고 살았다면은 반도체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을 208개의 나라에 수출하는 것처럼 잘만 우리가 가공하고 식품으로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제 국가가 좀 이 부분에 더 지향을 해주면은 저는 반도체 그리고 농산물 수출 두 양축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기본을 만들어 간다면은 국가 이익이 더 많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는 개념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출, 단순 수출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식품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수출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개념 정리를 해서 많은 나름대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작은 공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큰 효과를 못 봅니다만은 한국 농산물 식품, 한국 식품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좀 우리가 캠페인을 해서 국민도 또 수출 않는 사람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중요한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캠페인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은 이것이 정책화되고 이것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더 큰 대한민국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감히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장님, 이미자 의원님이 처음에 오시기로 있다가 이렇게 우리 공사 역사에 이런 경사가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목표 사장님께서 국내수에서 농업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셨고 좋은 정책도 많이 내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입법도 많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간담회하면서 다시 듣지만 역시 정책에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기후변화와 관련된 TF팀에서 5가지 아젠다는 이제 발표하시고 2가지 남았다고 했는데 그 7가지가 되면 저희 국민의힘에도 꼭 좀 전달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그 진행 계속 해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물가전도세상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희철 수문이사님이 정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전 대책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구비사 문인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 출동해 주시고 또 재경희 의원님들이 다 오시고 또 여러 언론사에서 그냥 그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채운 걸 보니까요. 그 국민의힘의 그 민생 최고위를 지금 AT센터에서 열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물가를 작게 해서 정부나 또 국회나 여러 노력을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물가 수준이 안정적일까? 1%일까? 2%일까?
5%일까? 근데 그것은 딱 정해진 게 없고요. 경제 성장률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6%, 7%일 때는 물가 수준이 물가가 한 3, 4%, 5% 해도 우리가 감내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최근 5년간 우리 경제 성장률 보면 1 내지 2%거든요. 그래서 2%를 넘으면 조금 위험하다. 그런데 또 1% 정도면 좀 안정적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물가를 무조건 잡으면요, 경제가 성장이 안 되거든요.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낮추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정말 물가가 제로라면은 경제 성장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가 지수를 많이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는데,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크게 반영은 안 되는데, 근데 그 물가가 높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나 여당이 실정이다 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또 여당은 또 이제 아니다, 경제 성장을 더 할 수 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야 똑같이 신경 쓰는 게요, 바로 이 농산물 가격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라도 오고 밥상 물가라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일 접하잖아요. 매 끼니마다 접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식물적인 민감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나 이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제일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농산물 가격을 또 담당하는 곳이 저희 AT의 또한 역할입니다. 그 물가 부분에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설이 곧 다가오는데요. 설 성수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10개입니다. 배추, 무, 사과, 배는 농산물에 해당이 되는데 AT와 저희 AT와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은 축산물로서 한우, 한돈, 양기협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밤, 대추, 임산물은 산림조합 중앙회 및 협회에서 담당해서 이제 이걸 물가를 어떻게 할까, 또 오르면은 또 어떻게 할까, 또 과잉 생산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과소 생산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는 게 각 관리 기관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으로 보면은 가격 민감 품목 수매 비축 8개가 해당이 됩니다. 배추, 무 해가지고 감자까지 되고요. 그리고 국영무역 수입 비축은 4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8개하고 4개하고 그럼 12개 항목밖에 안 되는데, 가끔 이제 외부에서 질문이 옵니다. 야, 사고 파동이 났는데 금사과가 됐는데 AT 어떻게 이러고 있어? 또 어떤 때로 시금치가 너무 오르면 또 시금치는 어떻게 관리돼?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건 관리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12개만 하고 있는데, 외부 분들이 또 소비자들이 저희가 많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AT에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선란을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2차분까지 해서 224만 개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됐는데요. 사실 축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몫은 아닙니다만은 수입과 또 유통을 이렇게 AT가 잘하니까 급할 때는 AT를 찾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빈축물자 방출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추진하는데요. 사실 민감 품목이랄지 농산물이 아까 사장님도 강조하셨지만 기후 변화에 아주 취약하고 또 자연환경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내일 수확을 한다 해도 오늘 가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두면은 그냥 시장 실패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거의 수입산이 우리 밥상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정부나 저희 AT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과잉생산됐다 하면은 그게 우리가 다룬 품목이면은 이제 수매를 했다가 이제 가격이 또 너무 오른다면은 또 방출해서 시장에 내놓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 파동이 날 때나 배 파동이 날 때는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담당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정부가 사과고 배도 AT가 담당해라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배추, 무는 지금 좀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파가 조금 괜찮은다마는 저기에 양파 보면은 설 명절 전후와 단경기 수급
안정적 전망인데 단경기라는 표현은 그 어느 작물이 수확을 했다가 그 다음 수확이 될 때까지 그 빈 공간, 예,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격이 좀 불안정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또 저희 H가 나서가지고 물건을 내놓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도 지금 조금 산지 가격 상승 추세인데요.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가 그 가격 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 지원 사업을 저게 올해 예산은 400억 원인데요.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이후에 너무 그 소비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막 가격만 오르고 그렇게 해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까지 해서 이제 6번째 하고 있는데요. 1월 29일 내일부터 시작해서 그 설 다음 날인 2월 18일까지 21일간 합니다. 그래서 그 밥상머리에 필요한 물품은 대부분 포함이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 그리고 그 전에는 대형마트 좀 편의성 대형마트에 주면은 빨리빨리 되고 또 결과도 빨리빨리 나오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중소마트가 너무 또 우리가 안 되고 있다 해서 중소마트나 또 재래시장에도 지금은 골고루 배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인 사업은 구매처는 전국에 12,000개가 되겠는데요. 이제 세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할인 지원, 대형, 소형, 중형 마트에서 그대로 그냥 물건을 사면은 자동적으로 할인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는 상품권을 환급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농활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인데 따로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걸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할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돈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도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모르면은 그게 또 퍼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설이 가까우니까 차례상 차림 비용이 얼마인가. 물론 각 집안마다 차례상의 그 품목은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또 어떤 집은 차례를 지는 집이 있고 안 지는 집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저걸 조사하는 기관이 한 20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차례 비용이 나는 차례를 안 지내니까 차례상 비용은 의미가 없죠. 그 차원이 아니라 저 어떤 물품이 있을 때 과연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됐는지 차례상 그 품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걸 일관되게 보는 관계인데요. 2024년에는 그 품목이 한 19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2월 10일 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공표를 하면은 그 가정에서나 또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은 또 많은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좀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지 않을까, 이제 소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YTN 여기 뭐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요. YTN에 매주 월요일날 10시에 이제 저희 그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이제 청취자들이 듣고 어느 지역에서 얼마구나, 또 가격이 올랐구나, 내렸구나, 그걸 듣고 이제 판단하는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란은 저희 품목이 아닌데 그 이번에 또 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혹시 이따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그 기회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AT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통산업 현장의 관계자분들이 전달하는 물가 동향 및 애로사항 그리고 다양한 건의사항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협경제지주 양동환 상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양동환 상무입니다. 이제 설 연설 앞두고 물가 안정 점검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국민의 저희 사실 농협은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보급형 스마트팜을 지금 많이 지금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당 한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국비 일부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부담하고 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영농에 종사하시는데 좀 수월하도록 그렇게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도 정부 예산을 좀 많이 좀 배정해 주신다면은 저희 농업인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안정 점검 보셨는데요. 저희 지난 1월 26일부터 저희들 농협에서는 정부 예산 138억 원하고 우리 농협 자체 예산 382억 원 정도 해서 지금 최대 65%까지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뿐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특히 어려운 농가들 등유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유 가격도 저희들이 할인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곧 영농에 종사해야 되는데 영농 자재도 저희들이 지금 최대 25%까지 할인해서 지금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국민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 농협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GS 리테일 이정진 부부장이 말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S 리테일의 슈퍼사업부에서 상품 구매 맡고 있는 김경진 상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서 또 그 감사한 마음도 좀 전달드립니다. 저희 유통업체는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상품을 이어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앞서 홍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애로점들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역부족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곧 저희 소비자들의 체감하시는 그런 물가와 연동이 좀 되어 있고요. 또한 또 저희가 이렇게 유통업체로서 생산자 분들을 자주 뵙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 그리고 유통인 그리고 소비자까지 각 단계 그 섹션별로 각 단계에서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더 많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중간 단계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유통업체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부장님. 다음은 삼성 웰스토리 구동수 사무님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웰스토리 상품 전략 팀장입니다. 저희 삼성 웰스토리는 실제 이제 식자재를 구매를 해서 생산을 해서 조리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 같이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고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유통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굉장히 좀 난감한 거는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이제 물가가 이상치로 상승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약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큰 틀에서 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구매에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랜드 킹스클럽 김영선 본부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랜드 킴스클럽 신선 구매를 맡고 있는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킴스클럽은 산지 유통 단계를 줄여서 물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산지 농가 직거래를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 관련해서는 저희 킴스클럽은 25년도부터 AT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만족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청드리는 부분은 이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할인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 유통에서도 현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이제 저희가 직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 이제 농가 구매도 많이 늘려서 농가 소득도 기여할 수 있도록 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롯데마트 권희랑 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마트 채소팀의 권희란입니다. 먼저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공유해 주신 내용들 내부적으로 전달해서 좀 더 다양한 물가 안정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롯데마트는 물론 이제 제가 채소팀이기 때문에 채소나 뭐 농산물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스크래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작거나 스크래치가 있어서 산지에서 이제 외면받던 원물들을 저희는 이제 상생 상품화해서 판매함으로써 이제 농가를 좀 더 지원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소비자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단계 축소 이런 차원에서도 뭐 포장이 필요 없는 상품들은 무포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소비자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을 낮추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원가 절감, 그다음에 소비자 체감 물가 줄일 수 있는 방안들 강구해서 말씀해주신 방향 공감하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오늘 AP세차를 방문하신 공원분들로부터 설 명절을 맞아 물가 안정을 위한 노동을 제시하고 참석하신 어머니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며 해당 관계자분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필요하신 어머니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운영요원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민철 부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신선장에서 공급가가 4,950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30개에. 근데 아까 할인마트에서 보니까 10,000원이 넘는데 할인해서 한 6,960원인가 한 7,000원을 육박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금 이제 평균 가격으로는 약 7,00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는 또 되게 비쌌던 걸로 알고 있고, 세동시도 조금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지금 어느 소비자 가격은 한 7,300원입니다. 근데 그 평균의 한정은 어떤 데는 10,000원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6,000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달걀을 보면요, 하루에 우리 소비량이 4,500만 개에 5천만 개입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하나씩 먹거든요. 계란은. 거기 이제 우리가 직접 먹는 경우도 있지만 빵에도 들어가고 계란에도 들어가고 음식 또 반찬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한 국민과 모두 2,224만 개를 수주를 했는데요. 사실 4,500만 개에서 224만 개는 소득주의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4번에 한 번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계란이 너무 가격이 올라간다. 좀 7,000원이 올라간다. 평균 가격이 그러면 조금 너무 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또 효과가 있냐면 양계농에서는 우리가 빨리 안 내놓으면 정부에서 또 수입을 더 해볼 게구나.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 내놓으니까 2019년에는 3억 개까지 수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까지 지난 과정을 봐보면은 대부분 달걀 가격이 안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정으로 갈까 안 갈까는 시간이 가봐야겠지만 그래도 안정이 안 되면은 또 몇백만 개를 또 몇억 개를 수입을 해야지만 소비자들이 정말 적정 가격으로 수입이 안 그러면 달걀 소비 반대 운동까지 해버리면 나중에 계란 산업이 정상화됐을 때 정말 또 소비자가 줄어들거든요. 양계농도 그게 꼭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과는 조금 다르다. 근데 이걸 설 전에 풀면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시장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달걀 같은 경우에는 국민식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럼 지금 현재 공급가가 한 5,000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건가요? 근데 2017년에는 9,000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7,0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한 6,000원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7년이면 거의 9년 전인데 9년 전 가격이 7,000원인데 지금 7,000원인 게 온당한가? 너무 대단한 생산물이라든지 삐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농식품부와 또 기관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그동안 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00원 대만 움직이면은 또 안정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간섭 맡고 있는 박수현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수고 많으신 분들이 여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할인하는 거를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가 쭉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원래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이 손해를 봐가면서 AT가 손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건가요? 그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지 우선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농협 치주부터 시작해서 롯데마트까지 5분 나오셨는데 롯데마트 권인환 과장님은 좀 내용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4분은 그냥 공장의 말씀만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이왕 이렇게 온 길에 좀 내용 있는 말씀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이걸 바꿔야 뭐 우리끼리 살겠다든지 이걸 바꿔야 농민이 살겠다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일 문제가 저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간격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이냐. 예를 들면 사과 파동이 작년 재작년 연달아 지금 사과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개당 뭐 5,000원 정도 하는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는 개당 한 1,000원 정도만 하면 사과 사먹을 수 있었는데 한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바로 수입을 좀 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단계가 복잡하고 그걸 풀면 농민 생산자들이 또 난리가 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계란은 또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차이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지 양계하는 분들은 동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사과하는 분들이 특별히 세력이 세서 그런 건가요? 세 가지 정도 제가 질문드렸는데 원희 지사님께서 두 가지 답변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 내서 봤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할인지원 사업은 세금입니다. 세금 400억 투자한다. 400억 들어간다. 400억. 그럼 예산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400억이 아니면 예, 정부산에서 아니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지금 계속 매년 추석 때하고 설 때 해오던 이제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할 거고요. 근데 이 할인지원 산업 효과는 아직 활동이 안 됐습니다. 이제 업체들을 선정을 어제까지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유통시키는 이제 또 사업자를 지금 오늘 내일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가까워지면 가격이 좀 반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트랄지 시장이랄지 또 인터넷 시장이랄지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되어서 또 물가 안정, 또 소비자 사실 물가 안정보다는 그 소비자 보호치가 또 보면은 명절이 가까워지면 늘 농산물이 치솟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잠깐 그려드리고요. 달걀은 만약 우리가 그 양계농이 정말 망해가지고 야외로 망해가지고 달걀 생산이 정말 여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 달걀 대체제를 찾아서 다른 걸 먹자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사실 양계농은 당연히 수입으로 반대를 하겠죠. 그게 적은 양이라도 또 나중에 큰 양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양계농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풀었으면 하는 그 시장 충격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사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AT한테 주면 다 해결을 하는데요. 근데 그 재작년에 사과 파동이 났는데요. 그때는 생산량이 30%가
그 기후변화 때문에 3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면 사실 우리가 물건을 덜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 내가 사 먹을 형편도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는 30%가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차이라면은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오른데 더 사버린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 깊이 있는 경제학에 있다가지고 깊배제라고 부르거든요. 정상적이지 않다 이것은. 근데 그때는 30%가 생산량이 떨어졌는데 30%가 더 사버리니까 그 상하 파동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드문드문 그 이상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조금 적절하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ATM 앞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그러면 문 이사님 말씀 주셨는데 저는 생산자 단체 입장에서 말씀 올리면은 사과는 연중 먹는 국민 제일 과일입니다. 근데 이 사과 산업이 만약에 수입을 통해서 국내 산업이 무너진다면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는 정말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또 영농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국민 제일 과일이 연중 먹는 사과만큼은 좀 국내 산업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게 저희 농업인들의 바람이고요. 아까 행사 할인 가격 재원이 어떻게 되냐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은 정부에서 일단 한 25% 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조사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사에서도 한 25% 정도. 그리고 저희들 대부분 할인 나누는 거 보면 거의 카드사에서도 한 25%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한 25%는 저희가 중앙회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한 100%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또 저 우리 이미자 위원장님 계신데 작년에 진짜 무기질 비료 예산 확보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지금 사실 뭐 우리 토양 관리하고 좀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법을 많이 장려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국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무기질 비료를 좀 일정 부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에도 올해도 좀 예산 일부 확보는 되었지만 정말 우리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아까 고급형 스마트팜도 제가 건드렸고 또 무기질 비료 이런 부분들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좀 정부에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출 의원입니다. 이제 저희 써놨듯이 우리 홍문표 사장님이 식품영토 확장을 큰 의미를 두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식품도 산업인 만큼 신선 농축산물,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일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신선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이면 그것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신선 농산물을 좀 수출을 확대하는 게 농민들의 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인데 우리 식품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는 방안이 되니까 그거 좀 연구를 좀 해주시고 필요한 제도적인 게 뭐가 필요한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AT 관리 품목을 보니까 관리 품목 중에서 콩은 수급이 춥다고 수입이 춥다고 유일하게 두 가지 대목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 왜 그런 일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오개유통사들 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 추세가 온라인 매출이 지금 온라인 유통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필요한 제도적인 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입법이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혹시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네, 박대주님 감사합니다. 콩 생산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한다는데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금률이 제일 높은 게 쌀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콩입니다. 지금 작업률이 36%거든요. 그렇게 높아진 이유는 배가 가용 생산되니까 논에다가 콩병 심업자 대체작물을 장려해가지고 연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률이 높아지면 정말 기분 좋고 자신감 있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수입공하고 한 가격이 3배 차이가 되거든요. 저희가 수명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참고 지금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농지법부도 거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우리도 어제 우리 콩도 담당 단장이 농부랑 회의도 갔는데 그 2월까지는 한 3만 톤 정도로 빨리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국산콩을 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근데 이제 수입산 콩을 찾는 분들이 주로 콩나물 콩이나 콩나물 두부를 재배해 준 분들인데 좀 대형 업체는 그나마 국산 콩을 더 할인해서 드리면 가져가는데 영세업체들은 그냥 우리는 그 돈을 못 쓴다. 그래서 계속 수입콩만 찾습니다. 그래서 국산 콩을 장려하려고 오면은 또 와서 배워오고 우리 축배나무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강화할 수가 없어서 물론 저희가 다른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해가지고 국산콩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지난번 우리 사장님이 또 주체를 하셔가지고 콩 소비 방안을 지지난 5일에 공천을 했습니다. 그때 좀 방안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은 여튼 좀 하나씩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아주 생산적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신선 농산물 수출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유통 과정에 가는데 이게 좋은 창고, 좋은 시설이 완전히 됐을 때 상품이 일주일에 15일 뒤에 현재 도착해서 그대로 생산성이 영양이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비행기가 아니고 배나 이런 철도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부분은 잘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진짜 외국인 대로 이것도 앞으로 연구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지금 다 말씀이셨는데 우리 이제 우리 공사도 그렇고 정부가 저는 정치적으로 좀 이걸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관리 품목이라는 걸 설명하잖아요. 쉽게 여기다 다르게 그건 생산부터 유통해서 밥상까지 오는데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정부가 관리 품목이라고 해놓고 관리를 못해서 이 등폭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관리를 잘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는 여야 개념 없이 이거를 공청회나 토론해서 관리 품목을 정부가 정하면은 이건 정치적으로 뒷받침돼서 국민이 안심하고 관리 품목을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솔직히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5분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토론하지 않고 그냥 의례적인 얘기만 해서 오늘 맥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콩 문제만 해도 여기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국산콩 사용은 잘 안 하거든요. 외국산 콩이 3분의 1, 2분의 1로 싸니까 이 재료로 쓰는 데는 그 외국산 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콩을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이게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이걸 하나의 아젠다로 놓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콩을 뭐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뭐 어떤 부가가치를 더 준다든지 그러면은 외국 비싼 콩 안 쓰고 국내 콩을 쓸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콩을 좀 사용하자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농담입니다만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쌀은 지금 우리나라가 105%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이 과잉되니까 쌀 과잉을 막기 위해서 타작물 재보법을 제가 만들어 거예요. 그래갖고 콩과 밀을 생산하면 쌀 대신 그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내려와서 앉아보니까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그 법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콩을 제외한 분들이 지금 몇만 톤씩 지금 저장돼서 갖고 못 푸는거든요. 국산 콩을 누가 사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모처럼 이렇게 어려운 걸음 주신 우리 제2야당의 당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정책적인 지난번에 우리 이인선 의원님이 오셔갖고 산업발전에 대해서 끝까지 계셔서 참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소비를 하시는 여기 5분의 대표들이 오셨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고민했던 이야기를 우리 공사가 얘기하는 걸 50%라면은 이분들께서 얘기하면 100%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여기 가서 숙제를 안무가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게 주최원 입장에서 좀 맥이 빠지는 그런 기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뭐 한다고 하시면은 이게 뭐 참 국가 공사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은 5개월 전에는 미국에서 계란이 파동이 나가지고 한국서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우리 먹는 것도 부족은 어떻게 보내냐 해갖고 그쪽 일부만 좀 보냈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지금 모자라갖고 미국서 지금 224만 리터 긴급 우리가 수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는 기후변화입니다. 이제 산란계와 육계가 있는데 산란계가 기후가 17도에서 25도로 올라가면은 이게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알을 낳거든요. 이런 데서 오는 것하고 또 뜨거워서 이제 날이 뜨거워서 이 저 목에 이 알 낳는 닭이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질이 생기는 거는 전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수출 왜 하느냐 수입 왜 하느냐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생산서부터 유통 과정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정부 어떤 품목이라고 딱 선언하면은 책임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놓고 농사를 짓고 농산물 생산을 하냐. 그래서 저분들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우리가 야당이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좀 여러분들 터놓고 다 얘기하세요. 아니 만나면 뭐 해달라 하는데 여기서 철저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방금 저희는 저 AT 농수산물 수급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궁금하시거나 혹은 또 정책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실 거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이제 유통업체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가장 관심이 많으신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실 판매가를 어떻게 낮출까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 판매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후 영향도 있습니다만 원가, 상품의 원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가 가장 쟁점이거든요. 근데 이 상품의 원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선식품만 하더라도 상품을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에 들어간 각종 비용들이 그 원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비용의 상당수가 임금입니다. 왜냐하면 농축수산이 굉장히 아직까지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실제 현장을 좀 방문을 해보면 아까 앞서도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채소, 과일, 축산은 좀 약간 외직입니다만 수산까지 보면 모든 산지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마트팜 얘기도 하시지만 국내에서 스마트팜이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요. 여전히 현장을 방문해 보면 직접 재배하시고 직접 약을 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인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부분을 원가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은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돈을 주고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들의 말씀은 원하시는 만큼의 외국인 노동자도 수급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국내 노동자들에 비해서 조금
비용적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셨다면 지금은 거의 가격적, 죄송합니다. 가격은 말이 아니라 인건비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들을 들이면서까지도 이 생산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들이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원리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현장에서 뭐가 저희 유통업체가 아니고 실제 생산하시는 분들의 좀 애로사항이 뭔지를 조금만 더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현재는 저녁에 얘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또 제가 또 지역이 상주 문경 주시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지역과 다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뭐냐면 사과 파동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은 사과 수입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미 그러면 아주 그냥 발도 들여놓지 말아라 마시고 또 기자들은 저한테 사과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는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건전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러나 그래도 또 아까 우리 식품 안보 이런 부분 저희 측면에서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많고 콩도 우리 지역 문제고 사람 없는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인건비 높은 부분도 우리 지역에 대단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 홍문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 관련돼서 정책을 7가지를 준비 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기후특위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주시면 또 기재 재경이 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우리 농어민뿐만 아니고 축산업 분들에게 친구가 되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경북에 아주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는데 산불 나는 다른 데를 보면서 조그만 산이나 동해 앞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런 산들이 서울의 한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국민들 삶에 유용하지만 우리 동네는 그 동네 앞산이 그거 보다 관광 오신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저는 나지막한 산 이런 부분들은 좀 다 그냥 정리해서 스마트팜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잘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여러분들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좋은 제안들과 고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동혁 당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고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숙제를 몇 가지 안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 말씀하신 인건비 저감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저희들 고민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홍 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식품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정치권도 함께 고민해야 되고 그런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됐습니다. 우리 AT에서는 그때그때 우리 물가 안정을 해서 노력하시고 또 여러 고민도 하시겠지만 중장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와 함께 고민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참석자분들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참석하신 예비 여러분께서는 앞 단상으로